인삼은 영초, 신초, 불로초 막 그런데 여 불로초는 백산 만병초로 갖다 불로초로 한다. 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 여기에 엊그제도 그런 말씀을 가끔 가다 하는데 이 학명이 인삼의 학명은 파낙스 진생. C.A. 메이어라는 사람이 메이가 영국인가 그래요. 이 사람이 식물학자가 요 종을 명명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붙여요. 이 식물의 학명에는 제일 끝에 나오는 거는 요거는 꼭 이태리체로 쓰도록 돼 있는데 학명은 요건 정자를 써가 있어는 C.A. 메이어라는 사람이 파낙스 진생이라는 식물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일종의 그 특허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생 인삼은 여기까지 써야지 학명이 맞는 거예요. 명명자까지. 그래서 여기에 그 파낙스라고 하는 것은 고대 히라보에서 파낙스란 뜻이 영어로 all,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파낙스하고 악소스하고를 갖다가 붙일래니까는 파낙스라고 여기까지만 붙인 거예요. 파는 모두, 악소스에는 고치다, 큐어, 영어 큐어, 모든 것을 고치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합성어를 만든 것이 파낙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최초의 인삼이라는 식물을 처음 발견을 하고 이름을 붙일 때 그때부터 이미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뜻을 거기다 부여를 했다는 얘기죠. 이 식물학자가. 그래서 만병통치라고 파낙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파낙스 속이에요. 그러면 파낙스에 진생도 있고 슈도 진생, 노또 진생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낙스 속 식물들이. 근데 진생이라고 하는 거는 진생, 우리 인삼을 발음이 진생이에요. 인삼 발음이. 그래서 파낙스 인삼. 그래서 여기 다음에 있나? 여기는 없네. 이 저기 파낙스 노또 진생, 슈도 진생, 파낙스도 뭐 있나?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미국삼, 화기삼, 죽전삼, 삼칠삼 이렇게 이름을 삼자로 붙여주는 것이 자기도 우리 그 인삼을 했다는 학자들이 그냥 붙여놓고서 지금 생각하니까 인삼은 진생만이 인삼인데 왜 거기다 우리가 삼을 붙였느냐? 파낙스 속에 퀸큐포리어스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할 게 없으니까는 무슨 삼, 무기삼 이렇게 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파낙스 속 아까 얘기 전에 가시오갈피는 아칸토 파낙스고요. 이 인삼에 대해서 좋다는 얘기는 엄청 오래전부터 씌워왔다. 근데 우리가 인삼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인삼을 똑같은 인삼이지만 이제 가공 정도에 따라서 인삼이 바뀌죠. 그래서 밭에서 그냥 금방 생놈 캐놓으면 수삼이 되고 그걸 갖다 이제 말려놓으면은 껍데기를 안 까고 말린 거는 피부백삼이라 합니다. 껍데기가 그대로 있는 거. 그래서 보면은 그 백삼 지금들은 이 태극삼이다, 백삼이다 거의 만들질 않아 가지고서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금산에서 연구소장을 할 적에 지식경제부 돈을 갖다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옛날에 그 했던 사람들을 강사로 이렇게 돈 좀 주고 해서 가르쳐서 쪄서 실로 묶고 하고 그런 거 갖다가 전수를 시켜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전에 우리가 저 어렸을 때 기억에 빨간 꽉에이만한 요만한 비싼 거는 오동나무 통이었었고 옛날에 좀 싼 거는 그냥 꽉대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구멍 뚫어서 세로판지 대가에서는 바깥에 보면 뭐 17편, 20편 이렇게 써 있고 그랬던 게 있어요. 그러면 17뿌리 들어갔고 20뿌리 들어갔고 그래서 그게 400g 한 근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 한 곽이 얼마 이렇게 팔아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사다가 그거 사다 애들도 다려 먹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근데 저런 것들이 전부가 그게 전매 사업이기 때문에 모노폴리 정책에 의해서
기획재정부 옛날에 재무부예요. 재무부에서 담배, 인삼 이런 것들은 인삼 중에 특히 홍삼 이건 전매품이었어요. 아무나 나라에서만 건드리고 일반인들은 손을 못 댄 겁니다. 그 제조를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이제 2000년대 초반이 되나요? 그때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그때 담배 인삼 그러니까는 전매법이 폐지가 됐죠. 그 한번 전매법 폐지 이렇게 어디 네이버에 치면은 몇 년 동안 나올 겁니다. 전매법이 폐지가 되면서 그 규제 일몰이니 뭐니 그런 말 나올 때쯤일 겁니다. 그러면서 전매법이 폐지가 되면서 한국담배인상공사가 민영화가 되고 거기서 운영하던 공장이 정관장이라는 공장이에요. 정관장. 그 정관장은 정부에서 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장하는 최고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정관장이죠. 근데 그 정관장도 민영화가 되면서 홍삼에 대한 제조, 홍삼 제조, 그리고 담배, 관련에 대한 제조가 풀어진 거예요. 개인이 아무나 할 수 있도록. 그때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부터는 저 홍삼 공장이 막 생기고 사방 농협마다 만들고 그 충남 금산에 홍삼 관련해서 제품 공장이 700몇 개가 있어요. 전국에 있는 게 한 1000여 개 될 겁니다. 전국 전체에 있는 것이. 근데 거기에 다 대부분 70, 80%가 그쪽에 다 모여 있는 것이 생산의 시발점이면서 유통의 중심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문적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는 저 홍삼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백삼이라든지 태극삼은 홍삼입니다. 똑같이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 백삼 말려서 구부려서 곡삼이라서 접은 거는 곡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개인이 할 수 있었지만서도 홍삼을 찌는 행위는 개인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민영화되면서 규제 일몰이 되면서 독점 제조권이 폐지가 되면서 홍삼을 아무나 쪄도 팔아도 괜찮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티우백삼이라는 것은 수삼을 껍데기를 까지 않고 말린 거고 그냥 백삼 하면 껍데기를 그 대칼로 까서 이렇게 구부려 접어가지고서 실로 묶어서 요렇게 그 디귿자 형태로다가 머리가 있고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만들어 가게로 팔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홍삼은 집에도 홍삼 만드는 기계가 또 오크니 뭐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웅진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수삼을 쪄서 근데 보면은 그 찌는 조건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한번 쪄가지고 수삼을 프레시한 상태에서 쪄서 말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찌는 정도 말리는 조건에 따라서 색깔이 차이가 있고 투명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냥 부옇게 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국 아이들이 홍삼이나 쪄놓은 거 보면은 오히려 눈으로 볼 때는 훨씬 보기가 좋아요. 투명해요, 아주.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근데 걔들은 좀 오래 찌고, 근데 우리가 FM이라고 맨날 주장을 하니까 뭐, 걔들은 또 우리 거 흉내 내려고 그럽니다. 중국 아이들은. 그 다음에 이제 홍삼 이런 게 있고요. 태극삼이라는 것은 찐 거고 이거는 끓인 거예요. 태극삼은 끓인 거예요. 물로 익혀서 말린 거. 이거는 찐 거고, 이거는 삶은 거. 근데 태극삼이 홍삼보다 더 비싸요, 사실. 근데 거의 유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삼을 갖다가 쪄서 말려가지고서 딱딱해지기 전에 틀을 잡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은 부여에 있는 인상공사, 정관장 제조창 구경도 괜찮고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증평에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요거 이제 홍삼의 품위입니다. 홍삼의 품위가 상위 등급, 중위 등급, 하위 등급이 있는데 그 천삼, 지삼, 양삼 이렇게 구분합니다. 천삼이 제일 비싸죠. 그래서 이건 뭐 몇백만 원씩 하죠. 400g, 450g인가? 몇백만 원씩 하고. 자, 그래서 이제 홍삼, 태극삼, 백삼이니까. 그 이제 백삼을
구부려 말린 게 이제 곡삼이고, 이제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해서 꽉이 넣고 유통이 됐었어요. 홍삼에 채상이 든 거로서 600g 한 근에 한 6, 700만 원 하네요. 엄청 비싸요, 이거. 인삼은 대부분 여기는 흔하게 보셨지만 차 타고 지나다니고 하다 보면은 인삼밭에 검정 저기를 해가림 시설을 쫙 해놔서 산밭인 건 아는데 거기 내려서 일부러 들여다보기는 힘들어요, 그죠? 아니면 내 고향이 어딘데 가는 길목에 산밭이 있으면은 보긴 보는데, 그래서 이 산밭에서 크는 식물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열매가 생기고 꽃대가 올라가고 줄기가 있고, 요 부분을 내두라 그러잖아요, 내두. 그 내두에서 머리 숫자입니다. 수근이라고 하는 것은 몸통에 달린 이런 그 원뿌리가 있고, 요 내두에서 생기는 수근이라고 해서 뿌리가 하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근이라고. 그래서 가운데 몸통이 붙어서 양쪽 다리 2개까지 있는 것을 주근, 그리고 주근 옆에서 부정형적으로다가 발생하는 측근, 지근, 그 다음에 흡수기관으로서 실뿌리, 세근,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삼 캐 보면요. 그 이제 꽃이 이제 이렇게 피었다가 요거 그대로 여기 열매가 됩니다. 이렇게 열매가 되고, 그러면 이 안에 과육을 삐끼고 나면 과피에 과육이 싸고 있고 그 안에 이런 종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종자를 따면은 이 기계에 집어넣어서 이걸 갈아요. 이게 깨지지 않을 만큼. 이 갈면은 과피와 과육만 분리가 돼서 질질질질 물하고 그냥 갖다 흘러내려가고, 이게 산업 폐기물이에요,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는 제가 금산 소장을 할 때, 야, 저거 참, 이 열매, 이 과피와 과육의 사포닌이 엄청난 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려서 재형화해서 금산 축산협동조합, 축협에다가 얘기를 해서 사료 첨가제를 만들어서 내가 기술 이전을 해줬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금산 소매기는 집에는 인삼 열매에서 나오는 스러지 이걸 가지고서 상용화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1년근, 2년근, 3년근, 4, 5, 6년근인데 이렇게 굵어지는 것이, 이게 삼은 아주 어려서부터 까다롭게 키워서 버릇을 잘못 들여놔가지고 엄청 까실어져요, 얘가. 그래서 조금만 지 맘에 안 들면 성질내고 병 걸리고 막 그래요, 이게. 그래서 보통 2년, 3년까지는 한 칸에다가 요만한 그 책상에다가 50포기를 심어놨다 그러면은 2년, 3년까지는 한 3년까지 가는데 한 5포기나 7밖에 안 죽어요. 다 그냥 같이 살아가는데, 조금 더 4년 가고 5년 가고 6년까지 가다 보면은 자꾸 죽어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줘도 죽어요. 올해같이 뜨거운 해에는 그리고 비 안 오죠? 그러면 산밭에 물도 뿌려줘야 됩니다. 그 스프링클러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고온 열사 피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요새는 산밭에 한 달에 와서 잘 먹는데, 요즘같이 뜨거우면은 인삼 장애 엄청 받습니다. 그러고 또 그러고 구운뱅이 또 성행하고, 그러다 비 팍 또 오고 햇빛 안 나면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지만 인삼은 특히 민감해요. 두대지한테 그 개밥두둑이라는 거예요. 땅강아지 그 피해도 많고. 그러고 이제 겨울에 또 눈 많이 오는 해는 팍 주저앉아가지고서 말이에요. 설의 피해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렇게 6년근씩 1년씩 더 커가면서 중간에 결주가 많이 생겨요. 빠져 죽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방에 산소 농도라는 거, 산소 밀도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근데 여기 50명이 들어앉았을 때하고 500명이 들어앉았을 때가 숨 쉬는 게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넓은 이 책상만한 면적에 50사람이 땅 뺏기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한 반 죽어버리면 내 땅이 2배는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빡빡하게 서 있다가 옆에 놈 죽으면 팔도 필 틈도 생기고 그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비는 자리가 생기면은 옆에 놈들까지 더 먹다 보니까는 굵어지고 뚱뚱해지고 키 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래 가면은
여럿이 같이 있어도 크지만은 결주가 생기면 더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6년근 캐는 데서 가보면은 왕왕대, 왕대, 특대 그 13등급인가 그래요. 인삼의 그 크기 등급이 제일 큰 게 왕왕대, 왕대, 왕왕대니 보는 거 가끔 가다가 하나에 한 700g씩 나가는 게 있어요. 한 뿌링이가. 그 이제 어디 축제한다 그러면 저도 무슨 뭐 인삼 축제한다 그러면 뭐 무슨 선발대 할 때 심사해달라고 이름 때문에 그냥 가서 가보면은 굵은 놈은 엄청 굵어요. 그런 것들은 농사를 잘한 것보다도 재수 좋게 그냥 혼자 잘 큰 놈, 그런 놈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은 죽었어.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값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년근이 그래서 비싸지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먹어보면 식감은 6년근이 더 뻣뻣해요. 날거 씹어보면 껍데기만 두껍고. 자, 이제 뭐 약효는 따로 내가 얘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사포닌이라고 하는 것이 비누가 SOAP죠. SOAP. 예, 거기에서 이게 사포닌이라고 해서는 거품이 생겨요. 그러면은 특히 우리 여성분들 콩 씻으면 거품 생겨요. 그죠? 예. 콩 불고 놓으려고 담궈놓고 있다 보면 거품 생겨요. 그죠? 콩 사포닌이 있어요. 콩에 사포닌이 있어요. 도라지도 사포닌이 있어요. 사포닌이 있는 것들은 거품이 생기는 것이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포닌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SOAP, SOAP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당체인데 말이에요. 화학구조적으로는 비당 부분이나 포도당이나 과당 등 여러 가지 당류가 결합되어 있는 배당체의 일종이에요. 사포닌이라는 것이. 근데 미세한 거품을 내는 성질이 있어서 사포에서 유래했다. 소브에서 유래했다. 인삼에서는 사포닌이 주요 약효 성분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 사포닌의 함량은 많지 않아요, 사실은. 3 내지 6%라고 돼 있는데 6%까지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부위에 따라도 틀립니다. 여기 어디 있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인삼 사포닌을 진세노사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포닌이 배당체인데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인삼을 대표하는 인삼의 사포닌, 진세노사이드가. 그러면 진세노사이드가 또 진세노사이드의 구성이 종류도 많고 그러면 또 밑으로 서브로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2차 대사, 3차 대사물까지 막 찾아가고 근데 요새 그런 연구들이 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단일 싱글 컴파운드를 분리를 해봤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된 물질이냐? 그럼 이제 신물질이냐? 아니면 이미 알려진 기지의 물질이냐? 그러니까 분리하는 사람들은 신규 물질, 세계에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물질을 자기가 찾으면은 자기 그 국제 특허만큼 그것도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함량은 둘째 치고서 말이죠. 고려인삼, 서양삼, 373, 죽절삼인데 엄격한 의미에서 따지면 죽절삼이나 373은 3 아니에요. 사실은 이름이 노토진생, 시우도진생, 진생이라가 붙어 있으니까 쳐주는 것 뿐이고 그게 사포닌이 주성분이고 한 건 같지만서도 모양새부터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진세노사이드 종류가 고려인삼은 38가지가 들어있고 서양담은 14종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요거를 정리했던 시대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늘 이건 애국심 아니거든요, 사실은. 한국삼은 34종이고 38종이고 미국삼은 뭐 14개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동남아 가서 산 팔아먹을 때는 써도 학자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책에도 이렇게 있어요,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해 들어가면 해 들어가는 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끊었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교육이 되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서도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차이는 있겠죠. 좀 차이는 있겠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복잡하니까 내비두고요. 여기 보자고요. 이게 사포닌 함량이 아까 우리가 인삼 식물제 그림을 놓고 볼 때 이거 다 봤지 않습니까? 세근, 과육, 내두, 지근, 종자, 주근 다 봤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섭취하는 부분이 어디냐? 우리가 섭취하는 부분이 주근이에요. 본래 뿌리. 그걸 우리가 먹어요. 근데 거기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데가 종자예요. 종자보다 더 들어있는 데는 지근, 곁뿌리. 지근보다도 더 많은 데는 내두. 내두보다 더 많은 오히려 버리는 쓰러지려 나가는 과육, 과일. 종자를 제외한 종자를 싸고 있는 물질. 거기에 제일 많고 제일 많은 건 세근, 잔뿌리. 거기에 제일 많다. 그 삼을 우리가 수산물 갖다가 가끔 그냥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몸통만 먹어서 쌉싸름한 맛이 덜 나. 그죠? 실뿌리를 깨물어 먹어야 쌉싸름하고 산맛이 나요. 그게 사포닌이에요. 근데 이 뿌리만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여기서도 했을 겁니다. 이게 이 뿌리가 됐든 줄기가 됐든 구조가 껍데기가 있잖아요. 껍데기. 근 피가 있고 그 안에는 발달한 목질부, 심이 들어있고 그러면 요 2차 대산물이 생성이 돼서 전이가 돼서 축적이 되는 부분은 껍질하고 가운데 부분의 사이 이쪽 계층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다고 보면은 요게 이렇게 주근이라고 지근, 세근, 그러니까 이 세근은 여기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엄청 많죠. 그러면은 표면적으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근의 표면적하고 지근, 세근 앞에는 그 엄청 많은 걸 전부 피워서 표면 면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붙어 있다고 따져보면은 면적으로도 한번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주근지가 갖다 이렇게 해서 쫙 펴봤자 뭐 예를 들어서 손바닥 하나 된다고 칩시다. 근데 저 수없이 셀 수 없는 세근이나 지근을 전부 면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은 전부 까가 있으면 피워서 갖다 붙이면은 이거는 넓어요. 주근의 면적보다도. 그랬으니까는 절에서 사포닌의 순수 함량은 그리고 더군다나 함량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뭐 나누기 뭐예요? 그죠? 들어있는 무게 나누기 건물 그 성분을 달기 전에 그 전체 무게 분에 거기에 들어있는 그 성분의 무게. 그러면 뿌리는 쓸데없이 엄청 무겁기만 해 얼마 아니는데 함량은 얼마. 그러니까는 뚝 떨어지죠, 그죠?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인데. 그래서 절대 함량으로 봤을 때는 퍼센트로 개념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는 세근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여기 나오지만은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문제는 과육이나 내두나 지근이나 이제 종자나 과육이나 내두 이런 것들은 다르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두는 우리 수산물 먹을 때 내두는 그냥 먹어요, 그죠? 어떤 때는 머리 아프다고 해서 떼어내는 사람들, 특히 산삼 먹는 사람들은 내두는 띄고 먹는데요. 근데 이 내두도 지금 그건 너무 독해서 그런지 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과육. 이거는 뭐 취하고 할 적이 없어. 그냥 어차피 그냥 공해 물질 나가는 건데 내가 산업화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그런데 여기 말고 또 이파리에 또 굉장히 많아요. 이파리에도. 그래서 새싹삼이라고 하는 것이 잔뿌리 때부터 굵어지기 전이니까 맛도 훨씬 더 쌉싸름해요, 그게. 그러고 이파리째 먹으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 새싹삼이라는 것이 유통이 되고 그래서 삼농사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삼농사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밭에서 그냥 1년만 키우는 거. 그걸 그때 먹어 그냥 그걸.
뭐 몇 년씩 키우면서 그냥 새가림 시설해야 되고 그냥 뭐 예정지 관리하려면 오차도 가서 수당 가서 옥수막 심어서 2년씩 뭐 하고 남의 집에 땅값 빌려야 되고 돈 엄청 들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식구 먹을 만큼만 갖다 새싹삼식으로다가 키워요 그냥. 그래서 그때 그거 뽑고 해마다 심고 해마다 뽑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삼농사 하지 말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오히려 권하고 싶어요. 남이 다 아는 농사는 하면 안 돼요. 종자 발화가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사면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자꾸 사다 버릇하면은 돈 아까우니까 내가 발화를 시켜. 그거 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냥 갖다가 개갑 처리한다고 그래서 갖다가 모래하고 증적 처리해 놓고서 갖다가 뒤집어 씌워 놓고 물만 뿌리면 돼요. 그래서 한 해 몇 달만 지나면은 나중에 퉁퉁 불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에 불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엔 샀쓰고 그거 비싸. 그 사실 내가 인삼 씨 사다가 씨는 산데 개갑 된 건 비싸. 그럼 내가 하면은 그만큼 돈 버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건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 사포닌의 함량이 자꾸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결과도 나오는데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38종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앞에 표에서. 그러면 알주안, 아리, RF, 알비안, RC, RG2, RB2, 우진장 이게 38가지예요. 거기에 아직 RB2니 RD니 뭐니 이건 이제 분자량의 크기에 의해서 이름이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안 된 것들 컴파운드 K 미지아직 물질 이름이 없는 것들 컴파운드 K 뭐 CK 그래서 CK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런 거로 따져서 엄청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지금 RG3 같은 건 없네. RG3가 항암 효과를 일으킨다고 돼 있고 컴파운드 K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마이너한 성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다른 성분보다는 많아서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만 여기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년생하고 6년생 차이를 보면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4년근이나 5년근이나 6년근이나 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똑같아요. 그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인삼 심어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스탠다드제이션, 그러니까 정량화된 표준화된 시료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계도 똑같은 거에다가 나 혼자 하는 것이 몇 군데 연구소에다가 주고 시료 똑같은 거 주고서 어떤 조건에서 HPLC 어떤 조건에서 뭐 칼라문 뭐 쓰고 해서 통일된 조건을 주고서 시켜놓으면 데이터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보면 다 똑같아. 우리가 주장하는데 4년까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4년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4년만 지나서 5년근, 6년 가서는 거의 수평으로 가다가 6년근 지나면 오히려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한두 번 해본 것도 지들도 해봤거든. 인삼공사들 지들도 해봤는데 왜 자꾸만 6년근 고집하느냐고. 그러니까 4년 이상만 하면 된다. 그런데 걔들은 지금까지 모토가 6년근이니까는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비싼 돈 주고 6년근을 사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4년근만 먹으면 충분하다는 얘기. 여러분들의 가정경제를 생각을 해서 가성비를